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해안가 수산시장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도시락 도윤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인사하죠. 제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장모님 오정희 여사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때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레스토랑의 총주방장이었던 장모님이 영하 20도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나르고 계셨으니까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그 뒷모습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님,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장모님은 언제나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요리사의 손은 이제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셨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장모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묻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번 주 저는 장모님의 손등에 난 깊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칼에 베인 것 같기도 무언가에 맞은 것 같기도 한 그 상처. 장모님은 괜찮다, 일하다 다쳤어라고 얼버무리셨지만 제 가슴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도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북어국을 끓여 도시락을 쌌고 따뜻할 때 드시게 하고 싶었거든요. 냉동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시장 평판이 바닥났어. 이상한 생선 어쩔 거야? 시장 관리 간부 최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장모님이 냉동 생선 상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최민석은 장모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검수할 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실수를 해? 명색이 예전에 요리사였다며? 이제 늙어서 생선 신선도도 못 보나?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떨고 계셨죠. 이번 주 월급에서 다 깎을 거야. 그리고 당신, 이제 더 이상 검수는 하지 마. 청소나 해. 그때 최민석이 장모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장모님이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최민석은 저를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매주 도시락 갖다주는 사위 양반? 여기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물러나 계세요. 회사 일이라고요? 지금 폭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폭행? 이게 폭행이야? 난 그냥 업무상 지적을 하는 거고, 이 여자가 자기 실수를 인정한 거라고. 최민석은 장모님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정희 씨? 당신이 실수한 거 맞죠?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이셨죠.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고개 드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말씀하세요. 도윤아, 괜찮아.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괜찮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최민석이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신,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가만 안 둘 거야. 이 시장에서 이 여자 하나 쫓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아니, 당신네 가게도 있지? 그 가게 하나 날리기 어렵지 않아? 그 순간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무력감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제 팔을 붙잡으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냉동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장모님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이런 걸 보게 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떨리는 어깨, 그 눈물, 그리고 최민석의 비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아내 수진에게 어제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시장에서 너무 심한 일을 당하고 계셔.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수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일은 엄마가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셔. 하지만 저 상태로는 당신은 몰라.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분인지. 예전에 아빠 빚 때문에 모든 걸 잃었을 때도 엄마는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으셨어. 차라리 시장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걸 택하셨지. 저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것을. 장인어른의 빚이 대체 얼마였기에.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억? 아빠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빚이야. 엄마 레스토랑 팔고 집 팔고 그래도 모자랐어. 엄마는 그 빚을 7년에 걸쳐 다 갚으셨어. 70살에.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요리사 경력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으셨어.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손 벌리지 않으셨지. 내가 선택한 남편이니 내가 책임진다고 하시면서.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수산시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시장 한켠의 작은 횟집 주인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죠. 자네, 정희 씨 얘기 들으러 왔나? 네, 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김 사장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 시장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야. 생선 눈만 봐도 신선도를 알고 손질 솜씨도 일품이지. 하지만요? 최민석 그 자식이 정희 씨를 못살게 굴어. 왜냐하면 정희 씨가 자기 비리를 알고 있거든. 비리요?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민석은 유통기한 넘긴 생선을 저렴하게 사서 날짜 조작해서 팔아. 그리고 그 차액을 챙기지. 정희 씨가 그걸 발견했고 경고했어. 그 뒤로 정희 씨한테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 괴롭히는 거야. 그럼 왜 신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없어. 최민석이 워낙 교묘하게 해서. 그리고 정희 씨는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안 되니까 참는 거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장모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보기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최민석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그가 유통기한 스티커를 떼어내고 새로 붙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토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증거 영상이 담긴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냉동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희! 당신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뛰어들어갔습니다. 최민석이 장모님 앞에서 서류를 찍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장모가 시장 본부에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어. 나를 신고하려고. 장모님이 저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발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유통기한 조작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최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요. 지난 금요일 당신이 새벽 5시에 유통기한 스티커 바꾸는 거 다 찍었어요. 최민석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백업해뒀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이 자식이 지금! 최민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냉동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민석, 당장 손 내요. 저음의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이 수산시장을 소유한 태평수산 회장 강태평이었습니다. 회장님!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장모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여기 있었군요. 장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님, 20년 만입니까? 아니, 더 됐나요?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최민석을 돌아봤습니다. 자네, 내 은인을 이렇게 대한 거야. 은인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대했구만. 정희 씨는 25년 전 내 태평수산을 국제 무대에 올린 장본인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놀라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998년 일본에서 열린 국제해양식품 박람회. 한국 수산물은 신뢰도가 낮았지. 그때 정희 씨가 우리 광어로 만든 요리로 금상을 받았어. 그 뒤로 우리 광어 수출이 10배로 늘었지.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내가 너무 무심했어. 강 회장이 최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자네가 찍은 영상 경찰에 제출하게. 회장님! 제발! 나가. 최민석이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정희 씨, 우리 회사 품질관리 총책임자로 와주시겠습니까? 급여는 과거 레스토랑 주방장 시절만큼 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냉동 창고에서 생선 나르는 일꾼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8년 일본 시상대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장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25년간 내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자부심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레스토랑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어요. 그게 당신 요리 실력과 무슨 상관입니까? 남편의 빚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당신의 희생을 난 압니다. 강 회장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이 사위분도 대단하시더군요. 매주 도시락 가져다 주시고 장모님 지키려고 혼자 싸우시고.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강 회장이 다시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회사 제품의 품질을 책임져 주세요. 당신만큼 생선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모여있던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장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정희 씨, 축하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조촐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세요. 장모님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았어. 너희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지. 그래도 그렇게 힘든 일을 혼자가 아니었어. 내 남편이 매주 도시락 가져다 줬잖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참고만 살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매주 그 도시락 싸들고 올 때마다 난 느꼈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로였어.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님, 내일부터 당분간은 도시락 안 가져와도 돼. 저는 손을 멈추고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품질관리 총책임자니까 말이야. 하지만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져와 줘. 그 도시락이 그리울 것 같거든. 한 달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다시 도시락을 들고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냉동 창고가 아닌 새로 지어진 품질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오정희 총책임자님 계십니까? 젊은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에 계세요.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모님이 새하얀 가운을 입고 현미경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생선 조직을 분석하고 계셨죠. 어머님,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전에 냉동 창고에서 보던 그 지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잠깐만 이것만 마무리하고. 장모님은 꼼꼼하게 기록을 마치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뭘 싸왔어?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어국이요. 그리고 계란말이. 도윤이 손맛은 정말. 요리사 안 한 게 아깝다니까. 우리는 마주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요즘 일은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다시 생선을 제대로 다룬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장모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도윤아. 난 한동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남편 빚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냉동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나 나르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지. 어머님, 그런데 내가 매주 도시락을 가져왔잖아. 처음엔 미안했어. 사위한테 이런 신세를 진다는 게. 하지만 나중엔 깨달았지. 자네가 나를 여전히 존중한다는 걸.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장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게 나한테 힘이 됐어. 최민석한테 모욕당하고 손찌검 당하고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내 도시락 때문이었어. 토요일만 되면 오늘은 도윤이가 뭘 싸올까 기대하면서 버텼거든.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 주셔서. 일어선 게 아니야. 원래 넘어진 적이 없었어. 그냥 잠시 쉬고 있었던 거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장모님이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셨습니다. 도윤아, 이거 봐. 내가 새로 개발한 신선도 측정 시스템이야.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선의 눈, 아가미, 살의 탄력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선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야. 이걸로 유통기한 조작 같은 건 완전히 막을 수 있어. 대단하십니다, 어머님.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최민석 영상 찍어준 거. 그게 아니었으면 이 시스템도 만들 생각 못했을 거야. 그때 강태평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정의 총책임자, 다음 주 국제 수산물 품질 컨퍼런스 발표 준비는 다 됐습니까? 네, 회장님.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당신의 신선도 측정 시스템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합시다. 강 회장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분, 오늘도 도시락 가져오셨군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매달 한 번씩 오시는 도시락 사위님.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정의 총책임자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가족분들의 응원 덕분이겠죠. 강 회장이 나가고 장모님과 저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도윤아, 너 덕분에 나 다시 꿈을 꾸게 됐어. 꿈이요? 응.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국제 무대에서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 25년 전처럼. 장모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체념이나 피로가 없었습니다. 오직 열정과 자신감만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머님. 그럼
이번엔 쓰러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옆에 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빈 도시락 통을 들고 걸었습니다. 가벼운 도시락 통이었지만 제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현관문을 열자 아내 수진이 반겼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셨어? 응. 정말 좋아 보이시더라. 새로운 시스템 개발하셨다고 신나서 설명해 주시고. 다행이다. 한동안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수진이 제 팔을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포기라니.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락 싸서 가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선물이었어. 어머님이 다시 일어서시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잖아.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다음 주 도시락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떠올리며 재료 목록을 적었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벌써 다음 주 준비해? 응.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역시 집에서 끓인 미역국이거든. 다음 주엔 그걸 싸드려야지. 우리 남편 진짜 최고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최고는 어머님이지. 70 넘은 나이에 다시 일어서셨잖아.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저 바다 너머 수산시장에서 장모님은 아마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새로운 꿈을 향해.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매주 싸가는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존중이었고 응원이었고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저는 계속 도시락을 들고 장모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장모님이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니까요.